청소부가 알아보를 한다고? 천일그룹 서영민 부사장의 비웃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좋아, 그럼 해봐. 성공하면 청소부 월급의 10배를 주지. 천우진 회장의 차가운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200억 달러 계약이 걸린 순간 청소복을 입은 남자가 입을 열었죠. 사막의 별은 도시의 별보다 밝게 빛납니다. 청소부의 입에서 완벽한 아랍어가 흘러나오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우디 석유 재벌 파리드는 눈을 크게 떴죠. 당신, 아랍어를 어떻게?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입니다. 2024년 겨울 오전 9시 천일그룹 본사 16층 임원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서는 한 남자가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이한결, 29살. 청소복을 입은 그를 임원들은 마치 가구처럼 취급했습니다. 천우진 회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0억 달러 사우디 프로젝트.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야. 이걸 놓치면 우리 회사 위험해. 옆에 앉은 부사장이 걱정스럽게 덧붙였죠. 그런데 회장님, 파리드 회장이 한국 기업을 극도로 싫어한다던데요. 아버지가 옛날에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한결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귀가 솔깃했지만 이제는 그냥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한결은 묵묵히 테이블을 닦았죠. 커피 얼룩, 과자 부스러기들을 닦아내면서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서영민 부사장이 전화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본어로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계획대로 가고 있어. 천우진은 이번 주에 끝나. 한결은 일본어를 완벽하게 알아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만 계속했죠. 서영민이 통화를 끊더니 한결을 힐끗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거기 물 흘렸어. 똑바로 좀 닦아. 한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서영민이 멀어지자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자국을 닦기 시작했죠. 점심시간 직원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외사업팀 강미래 과장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죠. 수고 많으세요. 날씨도 추운데. 한결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신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강미래가 유일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대답하는 한결을 보며 강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2층부터 18층까지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닦았죠. 14층 화장실을 청소하다 우연히 임원 2명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통역사 구하는 거 어떻게 됐대? 글쎄, 파리드 회장이 까다로워서 아무나는 안 된대. 아랍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데. 한결은 변기 뚜껑을 닦으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오후 4시 퇴근 시간. 한결은 지하 탈의실에서 청소복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30대의 열정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다 살아본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죠. 오늘도 끝났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한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퇴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놓인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한결은 편의점 소주를 따라 한 잔 올렸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한결은 남은 소주를 들이키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수요일 오전 8시 한결이 평소처럼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로비에 직원들이 몰려서 웅성거리고 있었죠. 큰일 났대. 사우디 통역사가 병원에 실려갔대. 한결은 그들 사이를 지나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면서도 계속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천우진 회장 비서실 앞에는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한결은 복도 구석에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그가 있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통역사가 공항에서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대요. 그럼 오후 2시 회의는 어떡하죠? 한결은 걸레질하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후 2시, 6시간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했죠. 오전 10시쯤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천우진 회장이 직접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당장 알아봐 할 줄 아는 사람 찾아. 이 빌딩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비서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원 이력서를 뒤지고 각 부서에 전화를 돌렸죠. 한결은 12층으로 내려가서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같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한결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강미래 과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내가 해야 하나. 하지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강미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오게 됐거든요. 제가 알아봐 전공인데 나서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그럼 과장님이 하시면 되지 않나요? 강미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파리드 회장이 여자 통역은 싫다고 했대요. 정오가 됐습니다. 한결이 15층 VIP 라운지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알아보였습니다. 한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라운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파리드와 수행원들이 소파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드가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 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어.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회장님, 그래도 일단 회의는.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당한 일 생각하면 구역질이나. 참석하는 신용만 하고 빨리 끝내고 일본으로 가자. 한결은 복도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과자 주제에 지금은 청소부인데 누가 내 말을 믿겠어. 한결은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한결이 16층 복도를 지나갈 때 천우진 회장실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천우진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서영민 부사장이 나오면서 비서들에게 말했죠. 최악의 경우 영어로 진행한다고 파리드 측에 전달해. 하지만 부사장님, 파리드 회장이 영어 회의는 거부했잖아요. 그때 천우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쳤죠. 천우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빌딩에 알아버 할 줄 아는 놈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야? 한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창문을 닫던 손에서 힘이 빠졌죠.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아까 들은 파리드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레 천우진 회장에게로 다가가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황 안 보이나? 청소부 따위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우진은 한결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한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더 크게 말했죠. 제가 알아버 할 줄 압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천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임원들도 하나둘씩 한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우진이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가 알아버 할 줄 압니다. 통역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영민이 웃음을 터뜨렸죠. 하하, 청소부가 알아버? 주변 임원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영민이 천우진에게 말했죠. 회장님, 시간 없는데 이런 장난 받지 마세요. 천우진도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천우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파리드 회장님이 라운지에서 수행원들과 나눈 대화 들었습니다. 천우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천우진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좋아, 일단 사무실로 와. 천우진의 사무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천우진이 물었습니다. 파리드 회장이 뭐라고 했는데? 한국 기업을 처음부터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천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천우진은 한참 동안 한결을 쳐다봤습니다. 45분 후면 파리드가 도착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좋아해봐. 성공하면 청소부 월급의 10배를 주도록 하지. 당장 나가서 비서에게 말해 옷을 갈아도록 해.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우진의 비서가 달려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파리드 회장이 이미 회의실에 착석했고 5분 내로 회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꼴로 어떻게 할 수 없지.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할 수 있어? 고개를 끄덕이는 한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파리드 알마이너스 사디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결이 들어서자 파리드가 벌떡 일어났죠. 이게 무슨 모욕인가?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부를 통역으로 보낸다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천우진이 얼굴이 붉어진 채로 영어로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됐어. 나는 돌아가겠네. 파리드가 몸을 돌렸습니다. 회의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위기였습니다. 그때 한결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막의 별은 도시의 별보다 밝게 빛납니다. 파리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실은 혼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회장님,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리드가 천천히 돌아섰죠.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한결을 관통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제가 청소부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아랍어 실력만큼은 회장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파리드는 한참 동안 한결을 응시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죠.
파리드가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나? 필요에 의한 독학과 실전입니다. 파리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천천히 소파에 몸을 기대 앉았습니다. 좋아, 증명해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결은 차분하게 통역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기술 용어를 정확하게 전달했죠. 파리드가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촉매 전환 효율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 한결이 통역했지만 천우진이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술팀장이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죠. 한결은 머릿속에 떠오른 전공 지식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93% 정도일 겁니다. 이는 기존 대비 15% 향상된 수치입니다. 천우진과 임원들이 깜짝 놀라서 한결을 쳐다봤습니다. 기술팀장이 황급히 자료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파리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을 읽은 한결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요. 2시간 동안 한결은 양측의 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파리드가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한결, 솔직히 물어보자. 왜 청소부를 하고 있나? 한결은 파리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과자라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파리드가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죄? 산업기술 유출입니다. 파리드는 한참 동안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정직하군. 좋아, 1차 계약은 진행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네. 앞으로 모든 회의에 이 사람이 참석해야 해. 천우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믿는 건 당신네 회사가 아니야. 이 사람이니까. 회의가 끝나고 천우진이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늘 계약은 날아갔소. 고맙소. 한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결은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으려다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새 정장과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천일그룹 특별고문 이한결이라고 적혀 있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15층 새 사무실로 출근하는 엘리베이터 안 한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문님. 한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사흘간 파리드와 공장 시찰, 기술 미팅을 했습니다. 한결의 완벽한 통역과 기술 자문으로 모든 회의가 성공적이었죠. 셋째 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식사 중에 파리드가 아랍어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결, 전과 이야기 좀 더 해줄 수 있나? 한결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왜 기술을 유출했나? 한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아버지가 10년간 개발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일그룹 계열사가 그걸 가로채려 했어요. 파리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기술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걸 완성했어요.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에 팔았습니다. 천일이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복수였군. 네. 하지만 일본 기업이 저를 배신했어요. 약속한 돈도 안 주고 오히려 저를 정부에 신고했죠. 한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과자가 됐고 아버지는 제가 재판받는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파리드는 한참 동안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비슷하군. 한국이라는 나라는 믿을 게 못 돼.
파리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결하지만 난 널 믿겠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니까. 만찬이 끝나고 천우진이 한결을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서영민도 있었죠. 천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파리드 회장과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서영민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200억 달러 계약이 걸린 자리에서 한결은 서영민을 쳐다봤습니다. 답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영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천우진이 말했습니다. 이 고문 조심하시오. 당신 정과 때문에 사내에서 말이 많소. 한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밤에 원룸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회사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과자를 특별 고문으로 쓰다니 회사 미쳤나. 청소부 출신이 하루아침에 고문? 수상함. 한결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5년 전 신문 기사 프린트물이었죠. 카이스트 출신 산업 스파이 구속.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거였습니다. 한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미래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고문님 괜찮으세요? 소문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강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민 부사장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그녀가 나간 뒤 한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어둠이 다가오고 있음을 한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떴습니다. 한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천우진, 서영민, 그리고 임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천우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문 심각한 문제가 생겼소. 무슨 일입니까? 서영민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계좌 내역이 떠 있었죠. 한결의 계좌였습니다. 이틀 전 중국에서 5천만 원이 입금됐더군요. 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프로젝트 기밀 정보가 중국 경쟁사에 유출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서영민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파리드 회장 일정표입니다. 어제 중국 기업 대표가 파리드 회장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당신이 유일하게 상세 일정을 알고 있었죠. 조작입니다. 서영민이 비웃었습니다.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결국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천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고문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하겠소. 회장님,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한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짐을 싸라는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강미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문님, 괜찮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미래가 문을 닫고 속삭였습니다. 저 어제 봤어요. 서영민 부사장이 누군가를 만나는 거. 한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일본어로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한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대로 간다. 이번 주면 끝난다. 한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서영민 부사장 미행해 주시겠습니까? 강미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희 신입사원이 있는데 서 부사장이 아직 얼굴을 모를 거예요. 부탁해 볼게요. 사흘 뒤 강미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문님, 증거 잡았어요.
회사 밖에서 만나죠. 한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로 가겠습니다. 카페에서 강미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영민과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악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미쓰비시 케미칼 아시아 담당 이사예요. 한결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확실해요? 네. 저희 회사와 라이벌이기도 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한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강미래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죠. 일본어로 대화하길래 녹음했답니다. 한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영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어. 이한결은 이번 주 안에 완전히 매장될 거야. 미쓰비시 이사로 보이는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천일이 계약 못 따내면 우리가 가져간다. 천우진이 물러나면 내가 회장 된다. 그때 일본과 독점 계약 맺을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한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결은 뭔가를 결심한 눈빛으로 강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미래가 파일 전부를 한결에게 전송했습니다. 오후 4시 한결은 천우진 비서실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께 긴급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회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10분 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석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오후 5시 회장실. 한결이 들어서자 천우진과 서영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민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업무 정지 중인 사람이 왜 여기 있죠? 회장님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천우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무슨 보고? 한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한결이 사진을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서영민 전무가 미쓰비시 케미칼 간부와 만나는 장면이죠.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터무니없는 조작이야.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한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영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한결은 이번 주 완전히 매장될 거야. 천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우진이 물러나면 내가 회장 된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영민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고. 한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계좌로 들어온 중국 돈도 전무님이 보낸 거겠죠? 저한테 누명 씌워서 파리드 회장과 저를 갈라놓으려는. 천우진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영민, 이게 사실인가? 회장님. 서영민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천우진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지만 차가운 표정과 말투가 더 무서웠습니다.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넘기도록 하지. 일단 보안팀 불러 끌어내도록 하게. 회장님, 제발. 서영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일했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실망이야. 보안팀이 서영민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천우진이 한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고문 정말 미안하오. 한결이 괜찮다는 듯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일, 우리 계열사가 당신 아버지한테 한 일 알고 있어. 당신이 그의 아들인지는 몰랐지만. 한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겠소. 천우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복수하려 했던 것도 이해하오.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 우리 함께 제대로 된 회사 만듭시다. 아버님이 못다 이룬 꿈,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펼치시오. 내가 든든한 뒷배가 돼주리다.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한결은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에게 소주를 한 잔 올리고 한결도 남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 소주 몇 잔에 한결은 그동안의 자책과 분노, 복수 같은 것들을 씻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드가 갑자기 귀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우진도 급하게 회의실로 직원들을 소집했죠. 귀국의 이유를 모르는 임원들이 당황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계약서 최종 서명이 내일 예정이었는데 말입니다. 한결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전 11시 한결은 파리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파리드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파리드를 부르자 그가 한결 쪽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한결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떠나시는 겁니까? 어제 서영민 사건 들었네. 역시 한국 기업은 믿을 수 없어. 파리드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제거됐습니다. 한 명을 제거했다고 끝인가? 또 다른 서영민이 있을 수 있어. 파리드가 단호한 표정으로 한결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회사를 믿을 수 없네. 한결은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겪은 일 저도 압니다. 차별받고 배신당하고 짓밟혔던 일들이요. 파리드는 침묵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대기업한테 기술 빼앗기고 돌아가셨어요.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복수했습니다. 기술을 일본에 팔았죠. 하지만 그들도 저를 배신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결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다는 걸요. 한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당한 모욕, 제 아버지가 당한 배신, 이걸 끊어야 합니다. 파리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이번에 한국 기업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한결이가 생깁니다.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되고요. 한결이 파리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회장님,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파리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파리드는 한결의 진심 어린 눈빛을 읽었고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되어 내가 믿는 건 천일그룹이 아니라 당신이니까. 한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과자입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야. 파리드가 한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믿을 수 있어. 한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최종 계약 서명식. 대회의실에는 양측 임원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우진이 서명 테이블에 앉았고 파리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파리드가 계약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고 싶네. 천우진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이한결을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해주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천우진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파리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0억 달러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리드가 한결에게 아랍어로 속삭였습니다. 친구여, 우리가 악순환을 끊었네. 석 달 후 한결은 천일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해외 사업 총괄을 맡았죠. 어느 날 오후 한결은 로비를 지나가다 익숙한 풍경을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죠. 한결이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세요. 여성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게 신기한 듯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부사장님이. 여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불과 2년 전에 여기서 청소했어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힘들죠? 아무도 안 봐주고.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포기해도 당신은 당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기회는 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덧붙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저처럼요. 돌아서는 한결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이 도시는 한결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랍어로 쓰여 있었죠. 친구여,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하자. 두바이에서 보세. 한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이 건물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저도 세상을 보지 않았죠. 한결이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사막의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한결은 첫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강미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사우디 측 일정표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 아니 강 차장님. 강미래도 이제 차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한결이 천우진에게 추천했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강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자신은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천우진이 한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사장 정말 많이 성장했소. 천우진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 안에 있던 거요.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요. 천우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 5년 전 당신 아버지 사건 나도 일부 알고 있었어. 한결이 술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어. 당시 나는 부사장이었고 실권이 없었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천우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하오. 한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싶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일요일 오후 한결은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이제 사우디 갑니다. 큰 프로젝트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빠가 못다 이룬 꿈, 제가 이루고 있어요. 아빠 기술도 이번 프로젝트에 쓰일 거예요.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놓을게요. 원망도 분노도. 그리고 아빠, 저 행복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부였던 자신, 정과자였던 자신, 모든 걸 잃었던 자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한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여전히 누군가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결은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한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한결처럼 여러분 안에도 빛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